그냥 밖에서 식사만 한다는 사람들 반이요. 그래도 저처럼 그렇게 요리를 많이 하는 집은 없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괜히 남편만 잡아 화풀이하고 스트레스 풀었네요. 그렇게 시댁에 매여 지내니 자연스레 저희 친정도 좀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나는 시댁 가족들 생일이며 기념일이며 1년에 13번, 아니 13번이 뭐야? 명절에 제사며 그 외 이것저것 부르시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이 연락드리는지 몰라. 이제 당신도 우리 친정 가족들 생신 때라도 꼬박꼬박 전화드리고 챙겨드려줘. 알겠어. 그거라도 해야지. 라며 남편도 저희 친정에 전화하고 손수 현금 보내드리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봤자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덜 수고스럽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생일 잘 안 챙기는 저희 친정에서는 뭐하러 김서방까지 전화를 하게 하냐, 안 해도 된다 하셨지만 제가 잠자코 받으시라 했습니다. 저는 더 고생하니까요.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친정은 생신 어떻게 해드리냐 넌지시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희는 원래 생일 같은 건 잘 안 챙겨요. 대신 사고 싶은 거 스스로 사게 현금으로 보내주는 편이에요. 한 20만 원 정도? 그랬더니 어머님이 20만 원이나? 아니 우리 집 식구들한테는 인당 10만 원씩 주면서 너무 많이 드리는 것 아니니? 어머님, 근데 저희는 가족이 적잖아요. 딱 셋인데. 저는 시댁 13명이나 챙기는 거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그렇네. 그 말에 저는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남편도 제 친정 가족들한테 저 하는 것처럼 생일 때마다 일일이 다 전화 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언니 결혼하면 제 형부한테도 전화하라고 하려고요. 그래봤자 1년에 4번이네요. 전 13번인데. 라고 했더니 어머님 표정이 급속도로 썩으시더군요.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은 모양인데 제가 얼굴 꼿꼿이 들어 어머님 눈 똑바로 마주하고 있으니 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챙겼는데 시댁에서 좀 해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정말 저에게 업무처럼 시키셨잖아요. 하다 보니 할만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결코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시댁 가족들, 게다가 시 외가댁 분들까지 전화해 챙깁니까? 말이 쉽지. 솔직히 시어머님이랑도 일주일에 2번을 통화하는데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새댁이니까 참았습니다. 아직 어려운 시댁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나름 열심히 시집살이 해오다 드디어 제 생일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도 한번 차려드렸고 시댁 가족들 생일도 제가 다 챙기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어머님이 저도 좀 챙겨주실 줄 알았어요. 하다못해 식사라도 같이 하자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일 전주까지도 시댁에서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혹시 제 생일을 모르시나 싶어서 남편 통해서 얘기 좀 하라고 했습니다. 구차하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말이 어머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 거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일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일이라 저는 회사에 가야 했고요. 아침에 시댁 가족들한테 전화가 오진 않을까 싶어서 항상 진동으로 해놓던 스마트폰도 벨소리로 바꿔놨어요. 혹시라도 전화 오면 바로 받도록요. 그런데 회사로 출근할 때까지도 전화가 한 통도 안 왔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텐 그러셨거든요. 모름지기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드릴 땐 아침에 해야 한다. 정오 다 지나서 할 거면 할 필요도 없어. 아침 9시 전에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다. 알았지? 그런데 정작 오전 9시가 지나도 그리고 점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시댁 가족들 그 누구한테도요. 너무 화가 났지만 일부러 남편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퇴근하고 남편이랑 식사하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생일 선물이랑 꽃다발을 전해주더군요. 그거 봤는데 기분이 하나도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려니 남편이 왜 그래? 기분이 왜 안 좋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결국 저녁이 다 되도록 난 시댁에서 전화 한 통 못 받았네. 나 이제부터 시댁에 잘할 필요 없는 것 같아. 뭐라고? 우리 집에서 자기한테 전화 안 했어? 이상하다. 엄마가 이번 주에 집 뭐라고 하시던데. 뭐? 알고 계셨던 거야?
그러면서 연락 한 통 없으셨고? 그냥 좀 바쁘셨나 봐. 나한테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 9시 전에 무조건 시댁 식구들 13명한테 생일 전화하라고 명령하셨으면서 어떻게 어머님은 그러셔? 다른 가족들은 그렇다 쳐. 내가 앞으로 안 챙기면 되니까. 근데 어머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렇게 그 주 내내 시어머니한테 전화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에 불쑥 전화가 와서는 내일 우리 집 올 거지? 몇 시에 올 거냐? 올 때 두루마리 휴지 좀 사갖고 와라. 집에 휴지가 다 떨어졌다. 라고 본인 할 말만 딱 하시고는 끊으시더군요. 생일에 관한 언급은 조금도 없고요. 그쯤 되니 열이 받아서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토요일에 시댁 가서 생일 축하 한마디 못 받으면 정말 다신 시댁에 잘할 일 없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두루마리 휴지 한 다발 사들고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버님께 전화해 여쭤보니 아버님은 저희 부부가 오는 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부엌에는 그 어떤 음식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요. 남편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등산복 차림으로 들어오셔서는 아이고 먼저들 와 있었네. 그래 휴지 사왔어? 잘했다. 비닐 뜯어서 화장실에 좀 정리해놔. 안방 화장실에도 하시면서 저한테 일거리를 시키시더군요. 그래서 못 들은 척 남편한테 하라고 넘겨버렸더니 어머님 표정이 굳으시더군요. 그렇게 정색한 채로 등산복을 벗으시더니 식탁 위에 까만 비닐봉지를 턱 하고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에는 내가 모임이 있어. 그래서 점심 먹고 이따가 시고모님 댁에 심부름 좀 하러 가자. 자동차가 망가지셨대나 봐. 어딜 좀 가셔야 한다는데 니들이 좀 태워다 드려라. 그래서 니들 부른 거다. 라고 하시길래 제가 황당해서 네? 저녁에 어머님 약속이 있으시다고요? 그럼 저희랑 점심 식사만 하시는 거죠? 그래, 점심만 먹고 시고모님 댁 건너가자. 그리고 니들은 할 일 하고 거기서 바로 집으로 가면 돼. 어머님, 제 생일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어? 생일? 아, 그래, 너 생일이었지? 그래, 늦었지만 축하한다. 내가 그날은 아침부터 바빴어. 텃밭이 망가져가지고 재료상 좀 다녀오느라. 어머님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 비닐봉지를 주섬주섬 꺼내시더니 자,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먹자. 산 내려오면서 김밥 좀 샀다. 할머니가 떨이라고 싸게 해준다길래 몇 줄 사왔지. 아버지는 약속 있다고 하니 우리끼리 간단하게 먹자. 세아가 저기 미소 된장국 좀 간단하게 끓여봐봐. 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뒷목이 뻐근해질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 와이프 생일인데 이건 너무... 라고 하니 어머님이 신경질 난다는 듯이 생일인데 뭐 그깟 며느리 생일 챙기는 집이 어딨니? 원래 다 그런 거야. 왜? 억울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울그락 푸르락 하는 얼굴로 어머님, 저 1년 동안 열심히 시댁 식구들 생일 챙겼어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상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차려드렸고요. 저더러 이 집 가족 됐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챙길 땐 가족이고 이럴 땐 그냥 그깟 며느리라고요? 그깟 며느리라는 말은 내가 좀 오바한 거고 아무튼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원래 며느리가 그런 거다. 너무 속 좁게 생각하지 마라. 너 그럼 우리 집에 생일상 얻어먹으러 온 거니? 야, 내가 이 나이에 내 며느리 생일상 차려줄 군번이야? 너네 생신상 좀 차렸다고 생색내는 거냐? 라며 어머님이 화를 내시더군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네, 생색 좀 내면 어때요? 저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한테도 저 생신상 차려드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저더러 이 집 가족 됐으니까 노력하라고 하셔서 애쓴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 집 가족이 아니라 인간 이하네요? 노예도 이 정도 취급은 안 받겠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김밥을 제 몸으로 확 던지시며
너 말이 심하다. 내가 너 그러라고 2억이나 대준 줄 알아? 어디 며느리가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아까도 내가 시킨 심부름 우리 아들한테 넘길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김밥이나 먹고 네 위치가 어디인지 깨달아 라고 하시더군요. 더 이상 참을 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참으면 저희 부모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 김밥 어머님 얼굴로 던져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과 경악해 입만 벌리고 있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런 되도 않는 집구석에 시집와서 그래도 새 가족 된답시고 노력한 제가 바보 머저리네요. 2억? 내가 그거 달라 그랬어요? 굳이 돈 보태줄 테니 매매하라고 난리치시곤 뭐라 그러셨어요? 나중에 집값 올라 시세 차익 나면 다시 갚으라 하셨죠? 그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사람 취급은 해주셔야죠. 이러면 내가 이 집 구석에 붙어 있고 싶겠어요? 라고 하니 어머님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더군요. 시댁에서 그 아무도 이렇게 대든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가 더러워서 이혼하고 말지 뭐하러 이런 취급받고 당신이랑 결혼생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이혼해! 이혼! 이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시댁을 나왔고 남편이 뒤에서 헐레벌떡 쫓아와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친정에 와서 다 얘기했고요. 친정 가족들이 열받아서 바로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 호출해서 엄청 혼냈고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앞으로 시댁 영 끊고 살겠다며 이혼만은 말아달라 빌더군요. 저랑 이혼하면 죽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며칠을 비는 남편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고 다신 시댁에 수고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으로 어머님께 대들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더군요. 적당히 좀 하라면서요.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며느리 하나 때문에 집안 화목 다 깨진다고 자기 엄마한테 김밥 던진 거 고소한다면서 헛소리 하길래 제가 쌍욕해가며 지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겁을 하면서 끊더군요. 어차피 다 드러난 제 모습인데 감출 필요 뭐 있나 싶더군요. 시댁 누구라도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저는 그대로 들이박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난리에 몇 주를 보내고 남편이랑 부부 상담도 다니면서 저희끼리는 다시 돈독해졌지만 시댁은 왕래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전처럼 시댁 행사나 생일 때 연락할 일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저희한테 아이가 생겼고 어머님이 울면서 보고 싶다, 미안하다, 뒤늦은 사과를 하셔서 못 이기는 척 다시 시댁에 갔습니다. 혹시라도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바로 나와버릴 기세로 그야말로 전투 나가듯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은 웬일인지 저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셨고 시댁 식구들도 조용히 제 눈치만 보더군요. 특히 신우가 저한테 지랄할 거라 생각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시댁이랑은 명절에 잠깐 가서 얼굴만 비추는 정도로 왕래합니다. 남편이 애 데리고 시댁을 갈 때가 훨씬 많고 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명절에 안 가기도 해요. 그래서 1년을 안 보고 산 적도 있고요. 그래도 시댁에서 한마디도 안 하니 저도 편합니다. 눈치도 안 보이고요. 며느리 노릇? 개나 주라고 하세요. 열심히 희생해서 노력해봤자 저희 시댁 같은 경우는 더 호구로 보고 노예 취급하더이다.